안녕하세요. 장기 투자 주린이 바다거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 시장 전략 및 규제 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마라홀딩스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홀딩스는 유럽 및 중동 운영을 위한 본부를 프랑스에 설립했고, 이는 에너지 구조와 글로벌 자산 배치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세계 5대 전력 생산 기업 중 3곳이 위치해 있는데, 이들 기업의 발전 자산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 브라질, 중동 등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이 과정에서 판매되지 못하고 있는 남은 잉여 발전 용량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강점을 앞으로 말하는 활용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굴은 전력이 저장되지 않고 즉시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사용되지 못한 잉여 전력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데 최적화된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유럽과 중동 전역에 이러한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마라 홀딩스가 프랑스에 본부를 설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유럽 그리드에서 비트코인 채굴의 역할을 보시면, 유럽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을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이 아니라 전력 그리드의 부하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에너지 인프라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지만, 유럽 시장의 규제가 매우 복잡해서 상위 기관, 규제 당국, 에너지 기업과의 관계를 먼저 구축한 뒤에 점진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라 홀딩스가 프랑스를 선택한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프랑스는 유럽 에너지 정책의 핵심 국가 중의 하나이며 제도권 안에서 신뢰를 쌓고 확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EDF 자회사인 엑사이오는 지리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여러 전략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엑사이온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배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프랑스와 유럽에서는 미국의 클라우드법, 클라우드 액트가 매우 민감한 이슈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액트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서버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데이터 제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나 주요 공공기관, 그리고 에너지 국방 금융처럼 주권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미국 빅테크가 사실상 주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법적 구조 자체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장이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엑사이온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의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미국 법의 관할권에서 벗어난 말 그대로 국가가 통제 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로 이 점에서 엑사이온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엑사이온의 가치는 EDF, 즉 프랑스 국영 전력 기업의 자회사로서 이미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핵심 인프라 자산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경험들이 엑사이온의 기술과 보안 체계가 이미 프랑스 정부와 규제 당국으로부터 검증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단순한 운영 거점이 아니라 미국 클라우드법의 한계를 피할 수 있고, 유럽의 주권 클라우드 수요가 집중되며, 엑사이오는 이미 제도권 신뢰를 확보한 AI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확장에 최적의 시장에 올라탔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래 3번 부분은 엑사이온의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엑사이온의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유럽과 중동에서 AI 에너지,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제도권 금융과 연결하는 그러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고, 아래 4번 내용은 엑사이온과 마라 홀딩스가 사업 영역을 분리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엑사이온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보안 데이터 센터, 그리고 주권형 AI 인프라에 집중할 계획이고, 반면에 비트코인 채굴은 마라 홀딩스가 별도로 담당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을 분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AI 인프라, 금융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 비트코인의 채굴의 영역과 섞이는 것 자체가 꺼리는 규제 환경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 마라는 이러한 점을 인식해서 AI, 금융, 보안 인프라는 엑사이온에 맡기고, 비트코인 채굴은 마라가 담당하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그러한 구조를 설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은 마라 CEO가 생각하는 현재 비트코인 시장 성숙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AI 시장은 90년대 후반 인터넷 초기처럼 기대는 크지만 실사용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 기업들은 퍼블릭 AI를 피하고 추론 중심의 프라이빗 오픈소스 모델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빅테크 중심의 기존 AI 투자 공급 구조가 점차 조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흐름은 오픈소스, 엔트로픽, 프라이빗 인프라라는 개별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채굴 산업의 산업화 및 펌웨어 보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마라 홀딩스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회사의 중심이 채굴량이 아니라 자산 관리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마라는 각 데이터 센터를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하나의 금융 자산처럼 인식하고 있고, 이는 어디에 어떤 전력을 쓰고 어떤 컴퓨팅을 돌리는지가 곧 수익률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데이터 센터를 최적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마라가 기술 우선 회사라는 점인데요. 마라는 비트코인 채굴과 AI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이 회사는 전자를 어떻게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채굴과 AI를 하이브리드로 운영한다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채굴 인프라를 더 높은 단가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컨테이너 방식으로, 이는 저렴한 비용, 데이터 센터의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전략의 핵심에는 전력 소유로 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라 홀딩스는 이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히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접근권과 전력 자산 자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라는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각 나라별 정책적 이점을 긴밀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먼저 중국은 상명하달식으로 그리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 두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UAE, 싱가포르는 정부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본을 직접 투입하는 시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부펀드 기반 저렴한 전력, 국가 전력 산업으로 AI 데이터 센터 활성화 정책을 지정하고 있고, UAE는 아부다비, 두바이 중심으로 외국 기업 유치에 매우 적극적이며 규제보다 속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땅은 좁지만 행정 속도, 인프라 효율, 정책 일관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마라 홀딩스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채굴 및 추론 등 각 나라에 맞게 사업 전략을 펼칠 수 있고, 이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은 정책 허가 그리드 때문에 느리고, 중국과 중동은 국가 주도로 빠르며, 사우디, UAE는 AI 데이터 센터의 차세대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마라 홀딩스 같은 전력 컨테이너 중심의 기업은 이런 흐름에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는 포지션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